이곳은 전라남도 신안군의 김환기 세양화가 그 화백님의 고택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사진 촬영하실 시간, 화장실에 가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바로 길가에가 있네요. 몇 년 전에 왔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올라오시죠. 어린 시절 여기에서 보냈죠. 네. 선생님. 네.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좋죠. 예. 예. 사람마다 느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오직 많은 분들이요, 여기 앉으시면 참 포근하다, 아늑하다, 편안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느낌은 거의 같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집은요, 김환기 선생님의 부친께서 백두산에서 나무를 채취를 해다가 1920년에 이곳에 집을 지었으니까 100년이 된 집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언제가 저기 앉으신 어떤 선생님께서 사기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당시에 김환기 화백의 부친께서는 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계셨고, 또 이 지역에 넓은 땅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던 얘기겠죠. 자, 김환기 선생님은 어머니께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마스크 좀 벗고 납니다. 네. 저로. 그래야 발음이 좀 정확하겠죠. 네. 어머니께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오색 깃발이 붙고 있는 태몽을 보고, 그는 1913년에 요 밑에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집 있죠. 거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 그리고 1920년에 이곳에 집이 지어져서 이제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시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안자초등학교 2회 졸업생입니다. 올해 102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니까 상당히 역사가 있는 학교죠. 예. 그리고 서울 중동중학교에 진학을 하셨어요. 학업을 다 마치시진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20살이 되던 1933년도까지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여기 이 옆집 저기 창살이 있죠. 저게 그 다락방입니다. 저 집에서 작품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날 김환기 화백이 있기까지 그의 아내 김향한 여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김환기 화백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김향한 여사는 어떤 분이었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천재 시인 이상 선생님의, 잘 아시죠? 네, 날개를 쓰신 이상 선생님의 부인이셨습니다. 그가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을 때 오빠의 소개로 이상 선생님을 만났죠. 이상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한 씨, 우리 멀리 떠날까? 우리 같이 죽을까? 바람 심심한데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 이건 허장강의 멘트입니다. 예, 허장강의 멘트. 예, 어쨌든 이렇게 시적인 표현에 이 양반이 뿅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를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구 집에 간다면서 이상 선생님 집으로 홀라당 가버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결혼을 시킨 게 1936년도 그가 20살 때 이상 선생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채 4개월이 안 됐는데 이상 선생님께서는 일본 본경으로 진출을 하십니다. 당시 이상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이미 폐질환의 중환자셨습니다. 각혈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내 몸도 치료하고 글 공부도 더 할 겸 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신 지 채 1년이 안 되어서 그만 타계를 하시게 되죠. 그의 나이 26년 7개월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요절을 했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자 김향한 여사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이제
병수발도 좀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니까 요거를 수습하고 요품을 정리를 해서 다시 서울로 오셨죠.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어째요? 너무 처절하고 슬프고 더 비토하고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한참이 지난 후에 친구로부터 김한규 하백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한규 하백은 어떤 분이었느냐면은 첫 번째는 이름이 없어요. 무명해. 이름이 없어. 배고팠죠. 그 다음에 빨리 장가를 갔습니다. 거기다 딸을 셋이나 뒀어요. 거기다가 이혼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양한 여사를 소개받았지만 적극적인 대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을 때 김양한 여사는 그의 천재성을 알아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빠 나 이혼할게요. 누가고?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을 내밀었을 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김양한 씨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야? 이 결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자 김양한 씨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낳아야만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가슴으로 길러도 그는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죠. 그리고 김한규 하백에게 고백합니다. 한기 씨,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 반대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과 의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대신 당신이 쓰고 있는 그 호, 향안을 나한테 주십시오. 당시에 김한규 선생님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시골 향자에다가 언덕 한자를 써서 향안이라는 호를 썼겠습니까? 당시에 김양한 여사의 본명은 뭐였냐면 변독립 여사입니다. 풍류가셨던 아버지께서 동력동자에 구소록변의 수풀 림자를 보태면은 옥구슬 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동방의 옥구슬이 되어라 해서 변독립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김한기 하백에게 고백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그 향안을 나한테 준다면 내 이름 독립을 향안으로 바꿀 것이고 내 성 김씨도 변씨도 김씨로 바꿔서 당신과 회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한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바쳤겠죠. 저 같으면 뭐 아주 딱 엎드려서 바쳤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은 194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양한 여사는 김한규 하백의 게으름까지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 저도 잔소리 없는 여자하고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아주 지겹습니다. 아주. 머리가 더 빠질 정도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사시는데요. 왜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있죠.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소리.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한규 하백께서 내가 화가인데 내 실력이 나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김양한 여사께서 그래? 그럼 나가봐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먼저 나갈게. 그래서 김양한 여사는 1955년도 플러스 파리로 진출을 합니다. 소르본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미술사와 미술평론사를 전공을 하시면서 현지어도 공부를 하시고 김한규 하백이 불란서에 왔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그림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계획도 다 수립을 해놓지요. 자, 이렇게 되자 1년 후인 56년도 김한규 하백은 드디어 불란서 파리에 진출해서 3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렸던 그림을 보면요. 가장 동양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장르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때 그렸던 유명한 그림은 바로 이 그림, 항아리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달 항아리. 엄청나게 달 항아리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수집도 많이 하셨고요. 자, 또 매화 항아리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네, 이런 그림도 그리셨고요. 또 좀 더 컬러풀한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컬러풀하죠?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3번이나 오셨던 어떤 선생님께서 비슷한 사진을 촬영해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김한기 선생님 작품 2점 갖고 있답니다. 하나는 8호, 하나는 10호. 10호짜리는 호당 3억 원씩 해서 지금 30억 간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했더니 10년 전에 어디 가니까 화실에 굴러다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로또가 됐죠. 예. 근데 지금 저한테 이거 500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그건 알아야죠. 막걸리 받아먹고 말죠. 예. 근데 그분은 그림을 전문적으로 소장하고 계시는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림을 샀겠죠. 예, 이런 그림이 됐고요. 자,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론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와 청중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보이시면 그림 이해 다 하신 겁니다. 이제. 예. 자, 종군 기자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종군 화가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51년도 부산 전투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그린 피난 열차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표현을 잘했죠.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사슴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삐싹 말라있죠. 제가 볼 때는 당신의 자화상을 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키가 1m 85cm나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앉아서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답니다. 서서 그려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이런 사슴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런 그림을 보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면요, 한국의 토속적인 모티브와 정서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적 언어로 승화시켰다. 나 그 표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멋있죠. 예.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실 피카소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피카소는 김한기 화백보다는 32년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죽기는 1년 먼저 죽죠. 그래서 동시대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9년도에 귀국을 하셔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가요, 63년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제7회 비엔날레에 출품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명예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대상을 받았던 아돌프 고틀리브라는 사람의 그림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국하시지 않고요, 64년도에 바로 브라질에서 미국 뉴욕으로 진출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셔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웠죠. 접시 닦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록펠러 재단에 후원금을 받아가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때 그렸던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그렸던 그림이 가장 유명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점화입니다. 네, 점으로 다 되어 있죠. 네, 이 그림은 점화입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자기 친구 김광섭 시인이 서울에 사셨습니다. 뉴욕에 있는 김한기 화백에게 시를 한 수 보내죠. 저녁에. 네, 유심초가 불렀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노래 아시죠?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하는 그 노랫말을 보시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직 경매에 안 올라갔는데요, 경매에 올라가면 아마 엄청난 금액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1970년도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점들은 고향에 두고 온 친구들의 눈동자 하나하나를 점으로 찍었다. 어떤 분은 고향에 일러지고 있는 그리운 파도를 그린 그림이다. 또 어떤 분들은 김양한 여사와 행복했던 순간순간을 점으로 찍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 그림은 고요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17년도 4월 달에 서울 강남 신사동에 있는 K옥션에서요, 55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억씩 호가가 되면서 65억 5천만 원에 낙찰된 고요라는 그림입니다. 놀리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65억 5천만 원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예. 예, 이런 그림입니다. 자, 또요. 이 그림은 18년도 홍콩 완자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85억 3천만 원, 수수료 15억까지 포함한다면 100억 원이 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위에 파란색 점화가 있죠. 그래서
희귀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오신 어떤 선생님께서 여기 딱 앉으셔가지고요. 남편 옆구리를 콕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봐라. 저 양반은 100억원짜리 그림도 그리는데 니는 뭐 하노? 니는 노상 요거 내 삼아 못 살겠다. 예.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예. 자, 이런 그림이고요. 예. 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봄의 소리라는 그림인데요. 어떻습니까? 오선지의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점에 음낮이가 조금은 있지요.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이 그림을 보고 즉석에서 연주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피아노 연주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이 피아노를 한 번만 들어봤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그림은요 너무나 유명한 다 잘 알고 계시는 우주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19년도 11월 달에 홍콩 크리스트나 경매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32억 원 수수료 포함해서 150억이 넘는 그림입니다. 원래 이 그림은 도폭병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가 놓아져 있죠. 예, 이렇게 하나씩 따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리즘이 맞아가지고 이걸 소개하는 책자나 전시회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 폭의 그림으로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나 그릴 때는 따로따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비싼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예, 150억이 넘는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을 어디서 경매에 나왔냐면요. 의학박사 김마태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소장하고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김한규 화백과 친구와 후원자의 관계, 또 뉴욕에서도 친구와 후원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이 그림을 작가로부터 직접 구입을 해서 소장하고 계셨는데 이 그림을 경매에 붙이면서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김한규 화백의 마땅한 자리를 차지해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경매에 붙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그림을 누가 샀는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송승원 전 동월건설 회장 장손인 송자호 M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수석 큐레이터가 개인 콜렉션 목적으로 이 그림을 구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럽죠. 예. 한번 직접 한번 봤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림 한 점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건희 컬렉션에 나온 그림입니다. 예. 예. 이 그림의 크기가요 얼마냐면 3m, 6m, 3m, 6m 정도 크기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면요,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김한기 화백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사무방적 정재호 회장께서, 우리 회장님이 아닙니다. 정재호 회장께서 서울 중구 필동에 큰 집을 하나 지었어요. 집을 지어놓으니까 나도 이런 큰 집을 가졌으니까 이제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섭외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인 김한기 화백을 소개받게 됩니다. 근데 가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셨어요. 그렸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어머 낭치해라. 어떻게 여자가 젖을 다 내놓고 있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자, 어떻게 다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옷이라도 좀 입혀주시지. 이렇게 젖을 다 내놓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김한기 화백께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집에 다시 가시지를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했다는 서명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 이 그림이 이제 그래서 80년도에 사모방적 이제 부도가 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가나아트 회장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건희 회장한테 갔어요. 회장 이 그림 나왔습니다. 그래, 야, 그거 사 해가지고 당시에 3 내지 4억을 주고 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건희 회장은 중앙일보 사옥 거기 그 노베에다가 이 그림을 붙였어요. 붙여가는데 그 안에 호암미술관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그림 때문에 호암미술관의 그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께서 야, 안 되겠다. 저 그림 떼라.
저 용인 수장고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상의 모습을 감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글이 사후 가족들에 의해서 국가의 기준이 되면서 이 그림은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죠.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아마 경매에 내붙이면은 400에서 500억 정도 충분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림이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74년도까지 뉴욕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십니다.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셔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깨어나지 못하시고 3일 만에 타계를 하시게 되죠. 예, 그래서 그의 무덤은 미 뉴욕 동북쪽에 있는 허드슨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그마한 공원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74년도에 김한기 화백이 돌아가시고 나자 78년도에 김양한 여사는 환기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던 그림들을 다시 다 사모으게 되죠. 그리고 김한기 화백의 브랜드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서울 북악산 자락 밑에 있는 부암동에 사설미술관을 만들어서 그의 그림은 그곳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서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김양한 여사는 김한기 화백보다는 30년을 더 사시고 또 어느 날 뉴욕에 가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꿈에도 그랬던 남편 옆에 현재 나란히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자꾸만 꿈을 꾸는 남자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 더 큰 세상을 그려나갔고 그의 아내는 그를 그 큰 세상 안에 우뚝 서게 만드신 분이 바로 김양한 여사입니다. 우리는 김양한 여사의 이런 내조와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겠죠. 감사합니다.